마다가스카르에서 비리의 닥터로 알려진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 아프리카라고 하듯이 마다가스카르는 레드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지구가 이게 생겨날 때부터 마다가스카르 땅이 존재했고 거의 AD 6세기경까지 물론 BC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AD 6세기까지 무인도에 가까운 그 오랜 수십억 년의 그 세월을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었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식물과 동물의 80%가 그 마다가스카르에만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 AD 6세기경에는 그 인도네시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해류를 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하면 조각배를 타고 아마 거의 난파 수준으로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에 있지만 그 스와힐리나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 보르네오 섬에 있는 그 언어랑 굉장히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숫자라든지 시장에서 굉장히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 들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가는 그 마다가스카르 전통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화석 같은 건데요. 이 오른편에 있는 화석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습니다. 왜 구입을 했냐면 이런 화석이 지금 보존이 안 되고 다 망가지고 유실되고 그래서 그 보존을 하고 싶은데 어떤 화석들을 보면 이렇게 물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에서 그대로 화석이 되는 게 있어요. 보통은 죽어서 누워있는 게 눌려서 화석이 되는데 지질학적인 어떤 연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의 모래나 이런 것들이 그 호수나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덮여버린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하고 나중에 지질학과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연구하고 박물관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료 이외의 어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바오밥 나무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 그 타나에서 한 1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가는 길이 힘들거든요. 힘든데 요 나무를 한번 보면 그 모든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아마 이 애니메이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마다가스카르 1, 2, 3가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마, 얼룩말, 사자, 기린 이런 동물들은 마다에 없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에 마다가스카르에 제가 도착했는데 1년 동안은 현지 언어를 배웠고요. 2006년부터 이제 오지 이동 진료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 오지 이동 진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한 날을 대충 이렇게 좀 줄여서 잡았더니 1000일이 넘더라고요. 준비한 날이 1000일이 넘는데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오지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의 한 2300여 가지의 아이템을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위에서 보낸 날을 저희들이 또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450일을 길을 다녔는데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이런 도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수십 미터가 이렇게 엄청난 열대 폭우로 길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차가 고장나면 애니콜 불러서 이렇게 차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차를 고칠 때까지 거기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차 한 대 가지고 갔을 때는 2, 3일을 그냥 고장난 부품을 사가지고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2대, 3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고장나면 이렇게 끌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그 나무를 대는 이유는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 뒤에 차, 앞차를 이렇게 추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수백 킬로미터를 이렇게 차를 끌고 나온 적이 있고요. 바다도 건너고요. 길이 없는 곳에는 저희가 특별히 협력하고 있는 NGO 단체들이 있는데 마프라고 비행기를 가지고 환자들을 이바큐에이션 하는 단체가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 데리러 가서 수도 안타나나로 환자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다시 보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나를 오지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마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마다가스카 메디컬 사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프로그램으로 약 92시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펀드레이징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우선 협상 단체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다 고르고 나면 나머지를 다른 NGO에 할애하는데 그거는 무료로 저희들이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마프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 마프는 그래도 오지를 가긴 가지만 풀밭이라도 그 활주로를 만들고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그런 활주로도 없는 오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오지에 가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사는데 텐트에서 잔 날수만 계산해 보니까 약 420일 정도를 텐트에서 잤고 텐트를 칠 때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만들고요. 샤워장도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 강물을 떠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했는데 필터되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 후원도 많아지고 그래서 생수를 사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전기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파고 그늘을 만들어서 약품을 보관하기도 했고요. 기다리시는 환자들의 모습이고요. 환자들이 조금 이렇게 발달된 도시는 이렇게 옷차림도 보통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원주민들은 이렇게 옷도 별로 없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보건지소나 이런 도립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술을 또 하고 그러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수술장이 없을 때는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수술을 했습니다. 정자 같은 거 마을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수술대를 만드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정자 바깥에 이렇게 모기장이 쳐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장을 친 이유는 저희가 들판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피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벌레들이 너무 많이 달라들어서 모기장을 치고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의료인들은 위험하지 않냐, 감염의 우려가 많지 않냐 이러는데 생각보다 감염이 거의 안 되고요. 환자들이 굉장히 빨리 낫고 평생 약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항생제가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외과 의사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의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의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무당이구나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당이 거의 99%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환자가 아프면 데리고 와서 이제 한편에서는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면서 무당이 이렇게 허브 메디슨도 좀 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맹장염이나 이런 거 걸리면 거의 다 이렇게 죽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처음 딱 가니까 환자를 치료한다니까 정말 죽어가는 환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해서 낫는 걸 보기 전에는 우리한테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딱 보니까 죽을 사람을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수액을 주고 이렇게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거 딱 진통 해열제를 줬더니 환자가 30분도 안 돼서 누워서 막 정말 죽어가고 있는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이 현대의학의 그 효과를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무당들이 저희를 좀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를 독살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했는데 이런 오지 세팅에서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수혈도 할 수 없는 세팅에서 우리가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집 안에서 보통 불을 피는데 불똥이 팍 튀어가지고 머리에 화상을 요만한 엄지손톱만한 화상을 처음에 입었어요. 그런데 이 화상을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온 뒤에 머리와 가슴까지 염증이 이렇게 퍼진 그런 환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막 파리들이 달라들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를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로 씻어줬어요. 계속. 날마다 불러서 물로 씻어주고 이렇게 드레싱 해준 걸로 애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흉터 때문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니긴 하지만 다 나아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요 환자분은 20년이 넘게 눈을 못 감은 환자예요. 종양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눈을 좀 빼달라. 이런 환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이렇게 눈이 아프고 그러면 눈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20년이 넘게 종양이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서 종양은 양성종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양을 떼어나고 났더니 안쪽에 커다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에 눈을 빼면 커다란 공간이 비어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종양을 떼어놨으니까 양성종양일 것 같은데 눈을 제자리에다 넣어주자.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 환자가 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20년 동안 눈이 안 보이던 눈이 2년 후에 다시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경우는 보통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90% 이상의 환자들이 집에서 애를 낳는데 애가 잘 안 나오니까 산파들이 위에서 배를 누르다가 환자가 악 하고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데 한 8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들것에 메고 이렇게 왔는데, 물론 이런 상태가 오니까 이제 환자가 혈압도 막 70에, 의식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와가지고, 애를 낳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마취가 되기도 전에 거의 배를 열다시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급하게 배를 열은 이유는 통증이 있으면 혈압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배를 열자마자 자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 팔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궁이 파열돼서 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산도로 나오지 못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목적은 산모라도 살리자. 아이는 죽었을 테니까 산모라도 살리자. 그런데 아이의 색깔이 8시간 지난 것 치고는 분홍빛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아이 심장 마사지를 시작을 했어요. 한 5분, 6분쯤 지났나 그랬더니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살아나서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생존을 잘하려면 엄마가 반드시 살아야 되니까 자궁을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자르는데 그러면 피가 좀 날 수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세로로, 혈관이 없는 세로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마도 살고 그랬던 케이스고요. 이 아이는 1살짜리 여자애인데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왼쪽 가슴에 커다란 종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년 넘게 팔로우업 했는데 아직 재발 없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오른쪽의 사진은 1년 후에 저희가 그 지역에 다시 갔을 때 부모들이 감사하다고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선천적으로 방광이 2개예요. 이분이 나이가 48세 여자분인데 방광이 2개인데 방광 하나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들어가는 길만 있는 방광이 점점 커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아마 그 쌍둥이를 임신한 것 같은 그런 크기예요. 이런 걸로 48세가 될 때까지 이 환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환자를 수술하기 전해에 그 마을에 갔다가 이 환자를 만났었어요. 다음에 해주겠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또 온 거예요. 또 와서 제가 또 다음에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수첩을 딱 보여주면서, 닥터리 네가 작년에 나한테 다음에 해주겠다고 써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광을 이렇게 떼어냈는데, 저희가 한 3시간 수술을 한 것 같은데, 3시간 만에 이분이 48년 동안 고통받는 거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마다가스카르가 의료가 좀 발전하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그런 엄마인데,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한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도시에 보냈어요. 아들과 남편에게 생선을 구워주기 위해서 생선도 사가지고 갔는데, 그 도시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쫓아내고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생선을 이렇게 기름에 튀기고 있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숯불에다가 프라이팬을 놓고 기름을 잔뜩 붓고 이렇게 튀기는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를 쫓아냈다고 와서 자기 아내가 생선을 튀기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상을 입은 그런 케이스. 몇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화상이 이 팔을 못 펴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닥터리 나를 좀 도와줘. 왜?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됐는데 좀 나를 좀 도와줘. 이런 오지에서 이런 거 수술하기 쉽지 않다.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하고 딸을 못 먹여 살리니까 내가 팔을 펴야 일을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는 말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피부를 늘리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피부 잘 나섰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약 112번 오지 이동 진료를 했는데, 약 5만 명 정도를 저희가 치료를 했고, 지구를 4바퀴를 도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길 위의 닥터라는 별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 위에서 수술하고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별명이 붙은 것 같고요. 10만 명당 의사가 18명, 우리나라는 222명,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563명, 마다가스카르는 11명.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도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고, 병원에 의사 수보다 간호사가 더 적은 때도 많아요. 지역별로. 그리고 외과 의사는 100만 명당 우리나라는 544명인데 0.6명이에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전국에 모든 과를 다 합쳐서 한 150명도 잘 안 돼요. 아프면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그런 나라고요. 전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서, 여기 보면은 보통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처방전을 써줘요. 처방전을 써주는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라, 그거를 위해서 써주고, 요게 의무 기록에 가기 때문에 연구도 안 되고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팔로업도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시킬 필요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문제는 환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아주 먼 곳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교통비가 들어야 되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이동하지 않게
환자가 기다리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자. 그리고 이제 그 환자를 찾아가면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오는데 우리가 아주 깊이 전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종류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오지 통합의를 만들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그 전략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맞는 타입의 이동진료 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하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의료 서비스 제공하겠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닥터리가 하고 있는 타입의 이동진료를 제공하겠다. 보사구에서 이제 그 모니터링을 나왔다가 닥터리가 하는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가 3, 4년 전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그 재작년에 선거운동할 때 그 공약을 그렇게 내걸었고 금년 1월 18일 날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취임하시고 며칠 날 저희를 불러서 이 이동진료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공약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6개 도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3배 정도 되는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과 의사가 거의 한 명도 없는 56개 도에 우선적으로 오지 통합의료 전문의를 만들어서 배치하고 이동진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이동진료를 할 때 굉장히 팬시하고 좋은 이렇게 차 안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뭐 이런 차가 있는데 문제는 마다가스카르의 도로가 굉장히 좁고 차들이 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쓰고 있는 방식은 이런 그 SUV에 모든 짐을 싣고 가서 텐트를 치고 이런 그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임시 수술장을 만들고 수술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런 방식이 사실은 마다가스카르 같이 가난한 나라가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도록 하는 거와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팔로업도 훨씬 잘 되고 그 결핵약 같은 거는 병원에 왔다가 한 2, 3주 먹으면 좀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안 가요. 그러면 만성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전파하고 그러는데 한 도에서 그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결핵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관리도 잘 되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 격리 의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 진단 이런 것들을 격리 의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가장 많은 자궁경부암 예방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이동진료 서비스를 통해서 오지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학병원의 질을 높여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말 그 마다가스카르 지금 그 사람들이 너무 막 흥분하고 좋아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다가스카르의 해부학 시뮬레이터를 하나 이렇게 기증을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아마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그런 그 교재를 설치하는 아마 최초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시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서로 자기가 시체의 그 주인이라고 막 뺏어요. 그 조상 그 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과대학 실습을 위해서 시체 도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장님이 주시는 그거는 교육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정말 그 마다가스카르 의과대학에서 막 지금 입이 여기까지 걸리려 했을 정도로 이런 일을 할 때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방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저희와 협조적인데 뭐 정부가 이제 저희들의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훈련받는 트레이니를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돈 없으니까 니네가 해 이렇게 하고 모든 걸 우리한테 맡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훈련생들을 뽑으면 최소한 훈련생들 월급은 니네가 줘라, 이런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하겠지만 그런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주로 안타나나리로 그 수도에만 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는데, 외과 의사 한 명이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6,600제곱킬로미터에 한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그 프로젝트를 잘 끝내고 나면 5년에서 7년 후에는 약 110km 제곱미터에 한 명의 외과 의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접근하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들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우리가 그냥 선전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의 펀딩을 호이카나 이런 데서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랑의 지원들에게 우리한테 주신 이 메시지 굉장히 가슴이 푸근해지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사명이나 소명이나 이것을 생각하고 주위를 돌봐야 된다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